네, 엄청 긴장되네요. 그래도, 처음에 딱 들어와서 첫 느낌이 스핀트로닉스. 선생님 닉네임을 딱 보는 순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좀 뻔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너무 좀 잘난 척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양절유기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양절유기 요법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양절유기 요법? 제가 만들었어요. 썰렁하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배경,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양절유기요법을 제가 만들게 된 배경을 40살에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운명이 바뀌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모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변했구나. 어떤 멍청한 분이 계셨어요. 멍청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북경 중위대를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북경 중위대 분교를 만들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당신네 학교가 어느 정도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학교다, 대학교다. 사기를 치시고, 왜냐하면 장로교 신학대학교인데 전국에 다 있거든요. 다 합쳐서 하나의 학교로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이 시작됐어요. 또 그때 제가 멍청해갖고 이게 북경 중위대 졸업장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완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다녔는데 제가 2년 지나서 그 학교가 없어지더라고요. 교육부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원래 허가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바람에 제가 그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내 팔자에도 없는 일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때 제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2년 수업은 들으신 거네요. 예, 그럼요. 2년 수업도 졸업장 못 없고 받았지. 그 국제 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그랬어요. 그때는 중국이 자격증 제도가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가서 시험 보면은 자격증 막 주고 그랬어요. 본교에서 준 자격증 받으신 거예요. 본교 졸업장은 받았죠. 네. 2년 수료증 받고 국가에서 주는 중개사 자격증도 받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배울 때는 교수님들이 진짜 치료를 잘 하셨어요. 침을 가지고. 네. 막 금방 치료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하나도 안 돼요. 제가 아는 아주 소중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중풍 걸렸어요. 제가 이제 북경 중위대를 졸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침으로 치료를 하는데 정성스럽게 했죠. 근데 한 번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 마침 구당 선생님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당 선생님 교육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구당 김남수 선생님 가장 위대한 점은 사실은 한국, 일본, 중국의 침술과 관련된 모든 교과 과정을 통합해갖고 교과서로 딱 만들어내셨어요. 그 교과서가. 그게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통합했으니까 좀 잡다한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 좀 일관성은 없죠. 중국, 한국, 일본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 침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교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해외 왔다 갔다 하느라고 한꺼번에 못하고 한 3년 걸쳐서 했던 것 같고, 이제 3년 걸쳐서 하면서 제일 그래도 소중했던 것은 구당 선생님 특성이 뭐냐 하면은 교육 과정 속에는 별로 안 가르쳐 주세요. 이제 교수님들도 많으신데, 교수님들이 대개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이렇게 해부학하고 뭐 장상학하고 했는데, 그분이 봉사를 나가시면 꼭 비법을 하나씩은 가르쳐 주세요. 해외 봉사에 따라가면 더 좋은 걸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부지런히 따라다녔어요. 부지런히. 그분이 이제 농협 중심으로 해갖고 봉사실이 많았어요. 그랬죠.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직강도 많이 받으신 거네요. 예, 따라다니시고. 예. 거기다가 제가 이제 제가 조금 이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자격증들을 이렇게 따고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겁니다. 중국 가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의대를 졸업해도 외국인에게 자격을 안 줍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자격시험 응시를 못해요. 한의대, 중의대를 졸업해도 한의사 자격증을 안 줍니다. 졸업장은 있지만 중의사 시험 봅니다. 돼요. 예, 근데 중의사한테 의사 시험이 안 됩니다. 외국인한테는 안 준다고요? 예, 받는다니까 준다니까요. 시험 보고도 합격하면 안 주는데요. 언제부터 바뀌었나요? 벌써 한 2002년도인가요? 선생님인데. 그건 알고 제가 거기 학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교육도 하고 자격증도 따게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되게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거기는 의사 면허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1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됩니다. 아, 갱신 못하면 그냥 예, 바로 그냥. 그래서 거기는 의사가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 봉급이나 그냥 일반 작은 직장 봉급이랑 똑같아요. 엄청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네요. 예, 국가에. 예, 그렇죠. 외국인들은 의료계 쪽에 발을 못 붙이게 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 선생님 여기 계시고요. 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새콤한. 마우스 같은 거 혹시? 마우스가. 네. 네,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부당 선생님 몽골 가실 때 따라가면서 네. 들었다. 제가, 가방 묻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다가 이제 제가 어떤 해외 일 쪽을, 그러니까 간디 학교를 만드는 일을 쭉 했었어요. 그거 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필리핀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된, 치료를 시작하게 된 건 2008년도예요. 2008년도 중국 쿤밍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생태마을하고 대안학교 이런 걸 만들려고 갔는데, 가자마자 거기 있는 한국인들이 한 300명 됐어요. 전부 선교사님, 100% 선교사님. 선교사가 300명이에요. 네네. 아, 전 세계 선교사가 3,000명이 모여 있었어요. 쿤밍이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중- 어떻게 그 지역에 예, 거기서 이제 전부 그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거든요. 교통요시. 예, 교두보였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처음에 첫날 이제 게스트하우스 갔죠. 그때가 언제냐면 사천성 대지진 났을 그때입니다. 네. 제가 도착한 그 다음날 대지진 났어요. 쿤밍까지 흔들렸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축구하다가 인대를 못 사고 발을 뚝뚝뚝 하길래 제가 그냥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해줬더니 그 다음날부터 한 사람 오기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한 일주일 지나니까 아침 8시에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어떻게. 입소문으로 고쳐달라고 예. 찾아오는 전부 한국인들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그분들은 시간 나눠서 오시는데 저는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할 수 없이 이제 강좌를 시작해갖고 봉사실을 열고 뜸사랑, 이게 뜸사랑 마크거든요. 뜸사랑 봉사실로 해서 이분이 부회장님이에요. 구당 선생님 쪽하고. 그렇게 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일은 하나도 못 보고 하루 종일 치료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 일은 대신에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봐주셨어요. 땅 찾아보고, 인허가 알아보고. 아무튼 이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원래 선교사님들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중국 그 소수민족들 위주로 해갖고 많은 봉사를 하고 다녔고, 엄청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고, 그랬습니다. 실전 임상을 엄청 많이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별의별 환자가 다 왔죠. 별의별 환자.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해외에서 치료하면 되게 잘 나와요. 되게 잘. 진짜 기적같이 나와요.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하는데. 저한테 배운 분들이 저보다 훨씬 치료를 더 잘하세요. 네.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는 한국에 있고 그분들은 중국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못하는 게 그때 엄청 어려운 환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18살 이름이 송의라고 중국 학생인데 강직성 척추염이었고 이렇게 막 엄청 심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봉사실까지 1km도 안 됐는데 걸어오는데 4시간 걸려요.
치료받으려고 예, 4시간을 걸어. 한번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은 깨어있는 한은 그 통증이 없어지지 않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계속 그 통증 속에 사니까 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을까 그 생각밖에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저는 못했어요. 저희 스승님도 못했어요. 도와주지 못했다. 치료를 해도 안 나아요. 5분, 통증이 5분 사라져요. 침 맞으면 5분 살아서 또 생깁니다. 네. 근데 중국 웨이팡이라고 원래 중국의 그 침술의 근원이 웨이팡, 그러니까 산동성이에요. 산동성. 옛날 백제 땅이죠. 그 중국도 이제 침술이 뭐 많이 발달하지만 이렇게 완전히 퍼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산동성 그쪽 위주고 다른 데는 스승이 없어요. 침을 활용을 안 하는 거네요. 딴지. 고수들은 활용을 해요. 고수들은 하는데 특히 이제 저 서부 쪽으로 가면 잘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제자들을 이렇게 시험 보러 보내는데 중국 친구자 시험 보러 산동성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제 같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북경대를 나온 제자가 있었어요. 저희 통역을 담당해 줬는데 강직성 척추염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하긴 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웨이팡 갖고 나은 거예요. 웨이팡이 이제 국제 침구 추나 중의 학교라고 했어요. 중국은 그 이름에 다 들어있어요. 허가가 난 것만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중의 침구 추나를 다 가르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그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치료받고 다 났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스승님도 안 되고 나는 뭐 당연히 안 되고 근데 강직성 척추염이 나왔다. 강직성 척추염 낫는 병이 아니거든요.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그래서 바로 쫓아갔습니다. 제가 50인승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고 그냥 망설임 없이 바로 거기서 무릎을 탁 꿇고 사부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60살이었고 여자분이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이시요.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자분이고 60살인데 제가 그때만 해도 잘생겼거든요. 지금은 저는 당연히 받아들일 줄 알았어요. 세상에 한국에 이런 미남이 와서 싸고 그러는데 당연히 받아들이지 거절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무릎 잡고 정중하게 진짜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싸고 근데 뿌싱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3분 해야 되는 거다 싶어서 네, 그 다음날 또 와서 또 쓰고 그랬더니 부싱 3번째 했는데 그러더라고. 이거는 외국인한테 가르쳐 줄 수 없는 기술이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분의 이제 침법 이름이 신농금장 침법이라고 국가의 특허를 내 갖고 있어요. 중국은 특이하게 어떤 사람이 특별한 치료법이 있으면은 국가에 등록해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서 제자를 양성할 수 있고 제자는 그걸 기초로 해서 허가증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국가 자격을 아예 만들어줘. 예. 국가에서는 그런 걸 잘 보호를 해요. 신농금장침법이라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를 냈냐면 안 되겠다 여기다가 한국 학부를 만들자. 그래서 그러면 사업적으로 접근을 했죠. 그러면 선생님 학교 옆에다가 한국 학부를 만들어서 우리는 한국 침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럼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좋지 않겠냐. 그래서 한국 학부를 만들고 제가 kunming을 안 돌아갔어요. kunming에는 수많은 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냥 사업을 하나 더 버리신 거예요. 예, 돌아가면은 못 오니까 아예 안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르쳤죠. 한국 침법을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저를 받아줄 줄 알고 그래도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수를 냈냐 하면은 가족이 되면은 받아주지 않을까. 외국인이라도. 그래서 마침 거기에 조카가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조카 딸이. 그래서 조카 딸을 입양을 했어요. 수양딸로. 수양딸로 입양을 하면 이제 한 가족이니까 가르쳐 주겠지 싶어서. 근데 거기 수양딸 입양하는 의식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냥 마치 무슨 엄청난 의식을 치러야 돼요. 그 수양딸이니까 이 교장 선생님 언니가 북경에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입양식 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타고 오더라고요. 아니, 북경이 아니라 모스크바에 있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와가지고 막 성대하게 입양을 하고
따님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딸이 되려는 그냥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인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 지나가다 한국인이야 그러면 다 쳐다봐요. 그 정도로 한국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그런 경향은 있어요. 양빤이라고 이름이 양빤. 지금 이제 애기 낳고 애가 둘인데 가보지도 못하고 딸 삼아 놓고 나쁜 의도였긴 했지만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될 줄 알았죠. 하나씩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치료할 때 되면은 가끔 가서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면 문 안에서 싹 끌어잠그고 들어오질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안 되는 거구나 싶어갖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치료하는 직원을 꼬셨어요. 저녁 때 이제 밥 같이 사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제가 그 신농금장침법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사실 결국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사실 별건 아닌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면 너무 궁금한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달 만에 낫는 거예요. 이 강직성 척추염이 이건 낫는 병이 아니에요. 세계 어딜 가도 낫는 게 아니거든요. 중풍 환자를 구당 선생님도 잘 치료를 하시는데 1년 걸리거든요. 1년. 한 달 만에 제가 분명히 봤어요. 중풍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마비되고 막 다 틀어지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완치를 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나 대단했잖아요. 대단한 건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국학부에서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저도 또 배우고 했습니다. 2012년 12월 11년 전이에요. 예, 어느 눈이 많이 오는 겨울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는 이제 그 순간만 생각하면 저 사진이 자꾸 생각이 나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저게 눈이 엄청난 게 보이네요. 네.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고 저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어떤 의문을 가지냐면 이게 왜 치료가 되냐, 이거 쇠꼬챙이 콕 찌르는데 이게 왜 치료가 되냐 늘 그걸 물어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이 침을 찌르면 왜 치료가 되냐. 근데 그럼 경락이니까 치료가 된다. 아니 침에 경락에다가 침을 쇠꼬챙이를 팍 찌르는데 왜 치료가 되냐고 아무도 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국 스승님들, 한국 스승님들.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10년간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침을 치르면 왜 치료가 되냐. 조금 더 확장돼 갖고 약을 먹으면 왜 치료가 되냐.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의문을 품으니까 저 나름대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하늘에서 오는 뭔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날 2012년 12월 어느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 갑자기 탁 깨달았어요. 깨달았는데 이게 되게 허무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명백해. 이건 뭐 부인할 수도 없는 거야. 아주 간단한 거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막 힘이 쭉 빠져고 한 3시간을 제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저기서. 3시간. 지금도 그 순간이 너무너무 신비해요. 그러니까 깨달았는데 세상의 모든 깨달음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허탈한 거죠. 허탈하지만은 근데 계속 의문을 가지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근데 너무나 명백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명백해요. 치료가 무엇인지 깨달은 거죠. 그때부터 이제 검정을 시작했어요. 검정을. 제일 처음 검정을 한 분이 강길정 교수님이었어요. 제가 강길정 교수님 메일을 보냈죠. 선생님, 제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책도, 선생님 그때는 책이 아니라 이제 주로 미네사라고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 주셨어요. 강길정 교수님 그 당시 모아놓던 모든 자료를 주시는데, 강길정 교수님 자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잡다한 걸 다 정리를 해놓고 자기 말을 한마디도 안 써놔요. 정리만 하시고. 예. 엄청 정리를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알 정도로. 근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깨달음이 맞다. 이 깨달음이 맞을 뿐만 아니라 이런 깨달음 기초로 해서 이게
정리된 거구나. 그래, 강길준 교수님 자료 중에서 특별한 게 이거예요. 미세에너지. 미세에너지란 게 뭔가? 미세 전류 치료기. 인체의 정보 노이즈 제거 장치, 파동 2009년, 10년 그때 자료들입니다. 그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었어요. 지금 2013년대 양자리 새로운 의학의 탄생이 나왔지만은 사실 다른 자료 중에서 몇 가지 뽑아 놓은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양자 에너지 발생 장치 뭐 이런 것들. 제일 놀라운 게 이 부분이죠. 후생유전화, 에피제네틱스. 2010년도에 벌써 다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후생유전화 제대로 된 책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과서가. 그래서 이제 이분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이거 맞다. 너무나 명료하고, 이게 사실일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진실, 이게 치료의 기초가 맞다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중간에 한번 중국에 있을 땐 제가 중국인처럼 생겼어요. 예. 제가 한국에 오면 좀 중국인 줄 알아요. 조선족이세요? 이랬어요. 이상하게 거기 있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시커매지고 막 이상하게 변해요. 머리도 깎고. 강길준 교수 그때 대전에 계셨을 때거든요. 저때 왜 찾아뵙냐면 PRP 연구 동호회를 하셨거든요. PRP가 뭐냐면 폴리 인터피어런스 포토그래프를 그러니까 다중 여러 가지 색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 에너지 변화를 다중 폴리 콘트라스트 인터피어런스 포토그래피라고 에너지장 촬영 장치예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실험을 하시다가 잘 안 돼가고 또 그만두셨고, 스키오라고 그 당시에 한참 유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발명돼갖고, 우리나라 몇 년 전에 스키오 사기라고, 미국에서 사기라고 판결이 나고, 왜냐하면은 그 에너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기라고 판명이 나고, 그와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다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어쨌든 스키오라는 장비가 파동을 읽고 파동을 보내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였죠. 키를리안 촬영기는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개발한 거고, 고압의 전류를 가지고 에너지장을 이렇게 촬영해내는 그런 기기였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저는 다 해보긴 해봤는데, 아직 완성된 기술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12년도에 돌아와서 검증을 한 거는, 공부가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 전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자가 뭐냐? 그럼 전자는 뭐로 돼 있냐? 뭐 이런 쪽으로. 전자가 어디서 왔는가? 누가 만들었나?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모든 변화는 예외 없이 전자의 변화예요. 예외 없다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전자의 변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박문호 박사님의 박자세 그쪽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대전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박문호의 자연과학 세상, 그래서 박자세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지금 10년 넘게 그분 강의를 듣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공부하러 가면은 조장희 박사님이 맨 앞에 앉아갖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조장희 박사님은 노벨상 후보로도 이렇게 추천되시고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특히 한의학 경락 공부할 때는 조장희 박사님이 방광경을 가지고 fMRI 찍어서 지음 혈자리에 침을 콱 놓으면은 이 뇌가 이렇게 변하는 거, 그런 거 연구하시고 논문 냈다가 검증이 안 돼서 철회도 하시기도 했지만은 지금도 7테슬라 MRI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뇌의 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쪽 분야에서는 최고봉인데 이분이 저기 와서 공부를 하고 계세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만큼 이분이 박문호 선생님인데 이분이 융합적인 공부를 하셨어요. 원래는 반도체 전공인데
반도체는 안 하고 생물학, 광물학, 뭐 우주론, 뭐 광석학. 근데 이게 전부 연결되는 거예요. 전부 연결되는데 어디서 연결되냐? 전자에서 연결했대요. 전자.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인체의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나가서 우주까지 모든 것이 전자로 기결돼요. 모든 변화는 전자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공부가 어려운 게 이분은 막 수학으로 풀어나가니까 수학 기호를 몰라요. 제가 무슨 방정식 그러면서 그냥 쫙 풀어나가는데 못 따라가죠. 선생님은 너무 좋으시겠다. 네, 뭐 양자물리학 이런 것도 얼마나 어렵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어쨌든 10년 동안 듣고 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맞다. 똑같은 말씀 하시거든요, 이분도. 전자의 변화다.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를 안 기울여. 저는 막 너무 그게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놀라워요. 근데 세 번째 제가 검증을 한 게 오랜 기간. 이날 우리 2014년도 4월 달에 세미나 했어요. 대형 세미나. 예,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막 그때 그 순간이 막 소름이 쫙 끼쳤던 순간이 선생님 와서 이렇게 발제를 하시는데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다라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다. 막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예, 끝나. 예? 예, 모든 건 전자의 변화다. 이거를 원래 그 발제할 때 자료를 안 넣었는데 아침에 나오면서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러시면서 그날 발제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인데 선생님은 MRI를 개발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같은 문과생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수많은 부속들, 그 위치만 달라져도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그 수많은 부속들, 거기서 그게 작동하는 원리, 그거는 우리가 뭐 아예 다음 생에나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 오랜 세월, 평생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그쪽 일을 하신 분이니까 저분 입에서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다, 전자의 변화다 이러시니까 제가 진짜 소름이 쫙 끼쳤죠. 아무튼 이때는 이제 2014년도지만은 사실은 2013년도인가요? 처음 만들어진 게 예, 이겁니다. 2013년 6월 달에 처음 양자조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참 기습과도 같은 거죠. 저는 이제 중국에서 신농금장 침법 속에 전기치료 방법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익혀왔던 거고, 이제 어떻게 해서 선생님께서 그걸 기계를 다 뜯어보시더니 이거 하면 안 된다. 일반 전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일반 전기 끌어다가 그 전류 양을 조절해갖고 쓰는 중국 DDS라는 기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걸 만들어 주셨어요. 손수. 이 부속 다 사가지고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 줄 요즘 알아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이 부속 하나하나 다 사와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거 기판 같은 거 새로 하나씩 다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걸 탁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었나 시간은 저도 제가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거는 뭐 침이나 뜸이나 뭐 약이나 이런 건 다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확신이 왔는데 만일에 이런 기기만 있다면은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기만 있다면 더 이상 나는 다른 치료기가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굉장히 감격적이었죠. 그 당시에 만들어 주셨던 게 이거하고 그 두 번째 만들어진 게 이겁니다. 언융액기 이거 말고 이거 이전 버전이 있어요. 언물 제조기.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언물 제조기가 언물이 없으면은 치료하기 너무 힘들어요. 항생제 써야 되고 뭐 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언물은 필수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업물에 대한 놀라운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놀라운 게 아까 그 쿤밍의 그 사진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제가 가르쳐 드린 선교사님인데 쿤밍 숲속에 있는 어떤 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 하면은 그게 폐혈증 때문에 대퇴골이 부러진 거예요. 폐혈증이 얼마나 심하면 대퇴골 그냥 염증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상해버린 거. 예, 그냥 예. 그래서 업무를 아무튼 한 말통 있잖아요, 말통에 만들어 너무 멀기 때문에 말통에 만들어서 계속 보내주었어요. 그거 먹고 그게 완치가 됐어요. 물만 마시고. 예. 물론 이제 가끔 가서 침도 놔드리고 침 놔줄 때 이 제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저희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다른 소수민족들 지도자들 교육할 때는 전부 이걸 썼거든요. 왜냐하면 조그마니까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어요. 지금도. 전침으로 하신 거예요? 네네네. 전침을 이걸 쓰고 그런 식이었어요. 업물은 지금도 신의 물, 가스, 워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얀마나 이 중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뭐 문제가 있으면 가서 교회에 이제 업무를 맨날 만들어 놓거든요. 배 아프면 가서 한 컵도 먹고. 네. 농도는 제가 7에서 11Hz 중에서 평소에 7Hz, 7ppm 정도. 이제 좀 특별할 때 11ppm 정도 그렇게. 심지어 나 환자들이 요즘은 나병은 잘 낫거든요. 근데 나 환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은 웬만해서 안 낫는데요. 웬만한 약으로는 업물로 나아요. 업물로.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업물에 우리 아들이 한 번은 댕기열 걸려갖고 죽을 뻔했어요. 미얀마 갔다가 저희들 먼저 오고 그 아이가 이제 한번 돌아보고 온다고 일주일 정도 돌아보고 온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댕기열이 걸린 거예요. 미얀마에서 공항까지 와가지고 한국까지 오는데 사흘 걸렸거든요. 사흘 지나니까 막 몸이 푸르게 돼갖고 왔어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근양대 병원, 한국 병원 갔더니 자기들 못한다 그래서 근양대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진단을 못해요. 우리나라는 댕기열이 없으니까. 진단을 못하고, 예. 그래서 완전 격리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매일같이 3리터씩 물을 먹였어요. 다른 거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3리터씩 물을 먹였는데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낫고 나니까 이제 의사가 댕기열로 진단됐습니다. 약은 없습니다. 이러고 있어. 댕기열이 정말 중요합니다. 업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양절육이 1이 이거였고 모양은 이게 훨씬 더 예뻐 보이는데 뭔가 번쩍번쩍해요. 근데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양절육이 2가 이제 그 위에 만들어졌는데 뭔가 보세요. 뭔가 차이가 있죠? 이 위에 물 잔뜩 올려놨어요. 전사 기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 에너지 발생 기능하고 전사 기능이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왼쪽 밑에는 뭡니까? 이거요? 이거는 비밀인데. 비밀. 예. 히로 히에로니무스 모신 맞습니다. 예, 비밀. 왜냐하면 이거는 아무튼 알파님이 봉인했습니다. 봉인하셨어요. 네. 두 번째 밑에는 이거요. 이게 업물지. 실버스타 예. 슈퍼스타 2.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제퍼고 이건 전사기고요. 전사기. 뭐 전사기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뭐 공간정화기, 제피케이터 이런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것은 제퍼 이거 하고 그다음에 업물, 그다음에 양절육이. 이거는 뭐 지금 어디 퍼져 있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멀리 간 게 터키 선교사입니다. 그다음에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예, 태국에 지금 병원 낸다고 그러고 중국, 캐나다, 토론토, 또 미국에도 이렇게 가 있고 저희 브라질까지 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개국 이제 넘어가네요. 브라질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연락을 안 해요, 또 이 양반들이. 들고 가버립니다. 브라질도 중국에서 이제 어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이 와고 배우겠다고 왔어요. 이거 배우더니 그거 하고 브라질을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난민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선생님 어디 퍼지는지 모르시죠? 네. 아무튼 거기에 전부 양절유기, 제포 이런 것들이 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가 있고, 지금은 저보다 치료를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겁이 나서 나는 이제 치료 안 한다. 왜냐하면은, 아니, 중풍 환자 이렇게 들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매갖고 왔는데, 제포 침 놓고 걸어서 간다니까요. 미얀마에 있는 그분 참 저는 안 믿겨요. 안 믿깁니다. 어쨌든 그때 양절유기 2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이제 뭐 새로운 게 만들어지면은 항상 고난이 오죠. 알파님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예, 밝히지는 않으셨지만은 고초를 많이 겪었었습니다. 이제 치료하다 보면 고초를 많이 겪고 저도 뭐 고소한다고 뭐 돈 내놔라 이런 것도 있고 고발 당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뿐이죠.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단종이 됐었죠. 원리는 이게서 완성이 된 겁니다. 뭐냐면은 전기적인 에너지인데 중요한 것은 치유의 에너지는 깨끗한 전기가 돼요. 일반 전기로 하면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치유의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보. 우리가 내가 팔을 올리겠다고 생각하고 그 순간적으로 팔이 올라가는 것은 이건 에너지의 작용이고 생각은 정보거든요. 정보와 에너지는 항상 모든 소립자 단계부터 정보와 에너지는 같이 작동해요. 여기에 정보가 담긴 거예요. 이건 아직도 이걸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기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어요. 기존에도. 그래서 일단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근원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사실은 근원 에너지의 바다 속에 살면서도 근원 에너지를 못 느끼죠. 왜 못 느끼냐 하면은 근원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하가 제로거든요. 전하가 제로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래서 파동의 세계를 알파님은 그동안에 꾸준히 공부해 오셨고, 제가 공부하는 걸 알아요. 우리처럼 그냥 대충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이 아니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관련된 책을 전부 다 갖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다 보세요. 근데 문제는 그 전부 영어 아니면 독일어예요. 그래, 한국엔 책이 없어요. 그런 책이. 그 책을 다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관련된 제품을 다 사요. 다 사서 다 분해해봐. 우리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걸 못하는데, 이분은 돈 문제가 호기심이 더 중요해.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정리하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더해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시는 분이라서 제가 잘 압니다. 아무튼 그동안 파동의 세계, 정보의 세계를 꾸준히 연구를 해 오셨죠. 네, 이분이 폐혈증 걸렸던 그분입니다. 다리 부러졌던 분. 이분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에는 여자가 절대 스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스님 몸을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스님들이 와서 침을 맞아요. 이분 들고 있는 게 제포고요. 제포 고장나면 자기가 막 고치고 그럽니다. 이분도 미얀마 남자입니다. 미얀마 이분은 리수족이라고 하는데 자기 민족들이 전부 히말라야 그쪽에 살아요. 히말라야 산을 5,000m거든요. 히말라야 넘어서 계곡으로 차가 못 다니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짐술 치료하고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미얀마 목사님들 20명을 모아서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무튼 이분들은 특이한 게 2달 딱 교육 끝나니까 바로 간판 달더라고요. 클리닉 센터, 각 교회.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얀마는 교회가 탄압을 받는 곳이라서 교회에 사람들이 안 가요. 교회 가는 걸 되게 미신 믿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침을 놓기 시작하니까 막 구름대 같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이분이 그걸 하셨어요. 엎여 들어온 분을 침 한 방에 낫게 해갖고. 제일 끝도 예. 화살표가 안 나와가지고. 그렇군요. 저희는 예.
예. 그분이 그래서 제가 엎으신 분. 지난번에 맨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유명 인사가 됐대. 그래서 그 양곤 위에 이제 네피도라고 그 미얀마의 수도가 있거든요. 대통령 비서예요. 대통령 비서가 뭐가 있었나 봐. 잘 고쳤다고. 예. 그다음부터는 전부 이제 장관 뭐. 고위급으로. 예. 아, 아무튼 저보다 훨씬 잘해요. 네. 첫 번째 깨달음. 모든 것은 변한다. 이걸 그냥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바꾸면 전자는 엄청난 속도로 진동한다는 겁니다. 진동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다. 이걸 제가 그러니까 오래 품고 있었던, 제 마음에 품고 있었던 질문, 10년간 품고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과학을.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조심 안 했으면은 이건 다 아는 지식이에요.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면 원자의 구조 나오고 원자 핵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자 핵은. 우리가 접근 가능한 건 전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원자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원자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자로 되어 있어요. 그게 공기든 물이든 고체든 별이든 달이든 무엇이든 원자로 다 되어 있어요. 원자 아닌 것은 없어요. 핵은 이게 핵이고 바깥에 전자가 있는데 핵은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예요. 동그라미 15개 분의 1 미터. 전자를 포함한 이거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예요. 아, 예. 네. 아, 네네네. 그렇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 거리, 이 빈 공간이 어떤 의미냐. 동그라미 5개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핵이 만일에 1m면은 원자의 크기는 10만 미터란 거꾸로. 예. 맞네. 예, 맞군요. 원자의 크기는 10만 미터란 뜻이죠. 그러니까 1m짜리 공이 있고 100kg짜리 큰 공이 있어갖고 그 사이는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공간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전자기력이 뭐냐? 이것도 중학교 교과서에 분명히 나와요. 아니야. 고등학교 교과서에, 중학교에는 안 나오네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요. 이거 포톤이에요, 포톤. 포톤이 뭐냐? 빛이에요. 가시광선을 포함한 빛.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핵이 있고, 1m짜리 핵이 있고, 100kg짜리 큰 공 있고, 그 사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위를 채우는 것은 빛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핵은 뭘로 되어 있냐 하면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강력이라는 힘과 양력이라는 힘으로 꽉 뭉쳐 있어서 어떤 것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걸 뚫고 나가려면은 LHC 그러니까 30km 정도 되나요? 30km 정도 되는 동굴을 뚫어가지고 입자를 가속시켜야 돼요. 입자 가속시켜갖고 초당 30만 킬로로 가속된 걸 가서 꽝 쳐야만 이게 뚫려요. 우리 몸에서는 이 자연 속에서는 이게 뚫릴 수가 없어요. 그럼 핵은 잊어버리자는 거죠, 핵은 우리가 특히 이제 건강과 관련해 핵은 잊어버리자.
다만 생각은 전자밖에 없다. 이게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밖에 없다. 이게 이제 이것이 문제는 그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책만 이렇게 들고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안에. 근데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헬륨 보세요.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 이게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헬륨이거든요. 수소담 헬륨. 헬륨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 전자가 몇 개냐면 딱 2개밖에 없어요. 전자 2개. 전자 2개인데 구름처럼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전자 2개가 여기 있고 이게 아니고 뭐 책에는 뭐 확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어려워.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구름처럼 보여요. 전자 2개일 뿐인데 100km 크기의 그 표면을 전자가 2개일 뿐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이동하기 때문에 거의 동시에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를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전자기력, 이 힘, 빛. 그것을, 그러니까 전자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 진동한다. 그러니까 진동하면 빛이 나온다. 근데 왜 우리가 못 보냐? 우리가 보는 빛의 파장은 350 나노미터에서 830, 850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넘거나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못 보는 것 뿐인데 그거 전부 다 빛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틀리진 않아요. 진동하는 것, 안에 있는 핵은 잊어버리자고. 이건 우리가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전자밖에 없어.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진동할 뿐이고, 진동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빛이다. 우리가 보통 전자기력, 또는 전자파, 다 같은 말이에요. 전자파, 전자기력, 빛, 같은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어떤 거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해롭고, 어떤 건 몸에 적성하기 때문이고, 어떤 거는 너무 약하고, 그런 것일 뿐이에요. 무조건 전자파는 나쁘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핵에 대한 문제인데, 핵도 사실은 빛이에요. 이 보면은 양력이 나오는 건데, 양력도 전자거든요. 전자가 결국은 빛이 어마어마하게 중첩된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인데, 전자의 변화란 말은 전자가 진동하면서 뿜어내는 빛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침을 놓잖아요. 침. 이제 제일 처음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쇠꼬챙이를 콕 찌르는데 왜 치료가 되냐. 치료가 잘 되는 건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필리핀에서 하루는 다리를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애가 있었어요. 이렇게 칭칭 감고. 걔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그냥 견디며 사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도 그냥 견디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침을 놓을 줄 알잖아요. 왜 불러서 침을 놨죠? 한 며칠 있다가 애가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갖고 불러서 어떻게 됐냐, 어떻게 농구를 하냐 했더니, 당신이 침 놔줬잖냐. 믿기지가 않지만 그렇게 치료가 잘 돼요. 어쨌든 치료가 되는데 왜 치료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치료가 되는지.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을 콱 꽂으면은 치료가 돼요. 침을 콱 꽂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점은 보통 0.25mm 내지 0.3mm 정도 돼요. 직경이. 이 안에 뭐가 있냐?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뭘로 되어 있느냐? 원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로 되어 있죠.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건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전자. 그냥 원자라고 보죠. 원자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100억. 100억 분의 1m. 100억 분의 1m인데 이게 밀리미터잖아요. 그래서 3개 빼요. 그러면 얼마? 1000만 분의 1mm. 이거는 1천만 분의 1mm. 침은 0.3mm. 원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쇠 기둥이 쾅 들어오는 거예요. 전자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교환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얘기를 안 해줘갖고 제가 10년 동안을 그거예요. 전자기력 외에는 없어요. 침은 전자기력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치료되느냐? 그건 거기에 몸에 전자기력의 통로가 있거든요. 전자기파의 통로. 거기에 침을 놔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 해주는 사람 아직도 못 봤습니다. 아직도. 다른 설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침 그래요. 두 번째로 이거 한번 볼까요? 기치료. 자, 손에서 뭐가 나올까요? 전기장, 자기장. 예. 근데 왜 손으로 할까요? 전기장, 자기장을, 전자기력을 측정을 했어요. 우리 몸에서 경혈자리, 361개 경혈자리를 다 측정을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노공혈이에요, 노공. 이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는 부분, 그 노공. 심장에 이제 심포경이라고 하는 경락인데, 심장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면은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부분이 노공혈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해 보십시오. 느낌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같이, 선생님 같이 한번 이렇게 해봐. 아니, 두 분의 손, 다른. 예, 좀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느껴보십시오. 누구나 느낍니다. 기감이 있든 없든 간에. 예. 실제로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자기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자기파가 안 나온다는 거 없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됐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것에 대한 개념도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이나 뜸이나 기치료나 이것도 결국 전자의 문제예요. 전자가 일으키는 빛의 문제예요. 놀라운 얘기죠. 맨날 저 혼자 놀란다고 뭐라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왜 놀라웠냐면은 도대체 왜 치료가 될까? 이걸 막 그렇게 10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물어보고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약. 우리가 약을 먹으면 왜 치료가 되느냐? 약을 먹으면 약도 놀랍게도 전자의 문제예요. 전자의 문제입니다. 전자기력의 문제입니다. 아스피린이에요. 우리 카페에 정민들레님이라고 계시죠. 제주도에 계시는 화학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그분 만나면 맨날, 저는 문과라서 화학 기호를 못 외워갖고 막 저거 알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제일 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안 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효소 그러면 효소의 분자식만 봐도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각도라든가 이런 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근데 어쨌든 이제는 이제 대충 보면 대충 알죠. 아스피린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요. 이 위에 있는 게 아스피린입니다. 예. 그 다음 옆에 있는 게 이제 콕스1, 콕스2라고 하는 효소예요. 효소 끝에 이게 달려 있어요. 세린의 OH 수산기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아스피린이 들어가고 저기 수산기를 똑 떼내고 아스피린의 일부 아세트산 그것을 저기 딱 붙여가지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우리가 약을 먹으면 뭔가 이 안에서 뭔가 막 작용이 일어나고 뭐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전자가 작용하는 거예요. 전자가.
그러면 이게 뭔데? 뭐가 붙고 떨어지고 이건데 그게 뭐냐? 이거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이 구조만 본다면은, 이 꺾인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전부 탄소예요. 탄소. 맨날 탄소는 육각형, 뭐, 6탄당, 4탄당, 5탄당 그러니까 탄소는 그냥 이렇게 생략한 거예요. 뭐가 꺾였다 그러면 무조건 탄소예요. 이거의 분자 구조식을 실제로 원자의 모양대로 배치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COX1, COX2의 세린 영역에서 이 8번이면 산소거든요. 산소가 하나 붙어 있는데, 산소가 이제 수산기가 하나 붙어 있는데 여기서 수소 이를 탁 떼내고 아스피린의 이 영역에 가서 딱 붙는 게 그렇게 함으로써 콕스라는 하는 물질이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난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8번은 산소예요. 6번은 탄소예요. 이거는 수소예요. 1번. 수소예요. 자, 그러니까 8번 이거는 뭐냐면은 바깥에 전자가 8개가 있어야 이게 완성이 돼요. 그래서 콕스1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 전자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요. 얘가 하나가 모자라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을 같이 공유를 해요. 여기 있는 거를. 그러면은 이건 채워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4개가 모자라요. 여기 있는 거 하나 공유하고 이걸 같이 공유해요. 그럼 3개가 모자라잖아요. 3개가. 그럼 여기서 보니까 산소가 2개가 모자라. 이걸 같이 공유하고 얘도 같이 공유하고. 그럼 이거 2개 채워져. 여기서 하나 채워주고 2개 하나 채워주고 하나만 남아. 그럼 얘하고 같이 또 공유를 해. 이게 완성되고 여기서 하나 공유됐으니까 이 3개가 공유돼야 돼. 그래서 수소가 3개가 필요해. 그래서 딱 공유되고. 그런 변화예요. 핵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이 방식 외에는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약을 먹으면 약효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자를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 문제예요. 전자의 문제예요. 놀랍게도. 약도 전자의 문제. 우리가 약을 먹으면 뭔가 신비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데 위치를 바꾸고 이거밖에는 없어요. 모든 것은 전자의 문제다.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치료에 있어서 전자의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하나도 없다. 전자의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100% 완벽하게 전자 한 가지의 문제다. 이게 이제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혹시 조금 너무 지루하시면 조금. 이 페이지를 좀 힘들었습니다. 아, 예,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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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5분만이라도 쉬었다 할까요? 예. 끝나고 좀 쉬었다가. 네, 예. 그럼 5분 쉬실까요? 네, 5분만 쉬시죠. 네. 꼭 말씀드릴 그 깨달음에 대한 3가지 항목하고 그래서 왜 양절유기 요법을 개발했는가 그거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혹시 뭐 필요하시면 제가 이 PPT 자료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이것은 그냥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생화학을 하시거나 화학 하시는 분 누구나 다 머리로 알고 있는 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뼛속까지 그 지식을 담아서 그 실생활에 치료에 활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실제로 전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전자가 도대체 뭐냐, 이 전자는 어디서 왔고, 이 전자는 뭐가 뭉친 것이며,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박문호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된 거죠. 아직도 양자물리학 쪽에서는 전자는 퀀텀,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질량도 없고 크기가 없는 정도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전자 속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밝힌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게 그거구나 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예.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전자는 빛이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검증이 된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전자는 아무리 봐도 빛이 뭉친 건데 빛도 소립자고 보존이라고 하는 보존에 속하는 입자고 전자도 입자인데 그럼 입자가 뭉치고 해서 전자가 됐나? 그럼 전자를 분해하면 그 안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제 보존에 대한 성질을 제가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보존의 특징이 뭐냐면 무한 중첩이 돼요. 하나나 두 개나 똑같아요. 1000억 개가 모여도 하나하고 똑같아요. 빛이라고 하는 성질이. 그래서 제가 쉽게 개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빛이, 포톤이, 광자가 무한 중첩된 게 전자다. 무한 중첩된 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전자에 빛이 쏘이면은 이게 전자가 궤도를 이탈해요. 풍 튀어요. 갑자기 퉁. 그러다가 이것이 빛이 좀 빠져나가면 얘가 제자리 다시 돌아와요. 전부 이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전자의 문제인데 전자는 빛의 문제고 우선 수를 세봐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어요? 세포가 60조 개입니다. 60조 개. 평균. 그럼 세포 하나당 원자 수는 몇 개냐? 세포 하나당 원자가 몇 개냐? 100조 개예요. 100조. 그러면 세포 속에 제일 많은 게 뭐냐? 산소예요. 그러니까 원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이게 주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산소인데 산소가 제일 많아요. 산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냐면 8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전자의 수를 60조 곱하기 100조 곱하기 8개인데 다른 것도 있으니까 한 6개 정도로만 쳐보죠. 6개 정도로. 그럼 몇 개예요? 계산 좀 해보시죠. 예, 계산이 안 가. 1조가 몇 승인지 계산해야 돼. 1조가 12승이죠. 10억이 9개. 12승. 10에 12승인가 그럴 거예요. 곱하기 10에 12승. 곱하기 6. 10에 24승 곱하기 6. 그러면은 1조가 12개. 예. 그러면은 동그라미 24개 정도의 규모면 이거는 우주적인 규모예요. 뭐가 들었네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내 몸에 대한 얘기예요. 내 몸에서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은 우주만큼 있어요. 우주만큼. 전자가. 근데 전자가 가만히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엄청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뭐가 나오냐? 빛이 나와요. 그런데 전자 자체가 저는 빛이 중첩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무한정 중첩. 그래서 우리 몸은 가장 근원으로 따지면 사실은 빛 덩어리예요. 빛 덩어리. 우리 모두가. 이 빛을 에너지로 따진다면 우리 몸 전체의 빛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에너지로 따진다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에너지가 돼요. 핵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핵폭탄은 우리 몸 하나가, 선생님 몸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가 몸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은, 살아서 형체를 갖고 있는 한은 그 안에 있는 전자가 발산하는 그 빛의 양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치유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 몸에 뭐가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항상 에너지는 정보가 잘못된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에너지는 정보가 이끈다 그랬을 때 정보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에너지는 이해가 되죠. 우리가 늘 보니까 뭐 전기도 보고. 우리 몸은 우주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몸 하나하나가, 내 하나하나가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한은 무한하다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거예요. 가득 담고 있는데,
정보가 에너지를 이끌어요. 이게 정보가 뭐냐? 이거 어려워요. 정보가 뭐야 도대체? 정보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생각이에요, 생각. 너무 명확해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보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내 몸에 무한하게 가득 차 있는 빛을 이끌어서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암에 걸렸거든요. 암 진단을 딱 받고, 암 진단을 딱 얘기하는 그 순간 제가 마음이, 야, 이제 다 끝났다. 숙제 다 끝났다. 이제 집에 가야지. 이제 그만 살아도 되는구나. 그랬어요. 이제 그만 살자. 너무너무 막 홀가분했어요. 이제 가도 되니까. 근데,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나 이제 그만 살 거야. 그랬더니 집사람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다가 그 다음날부터 우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울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죽음은 가볍고 삶이 무거운 거야. 죽음은 가벼워서 내가 죽고 나서 사흘 정도 슬퍼하고 그 다음에 끝이야. 그러잖아요. 한 사흘 동안 엄청 애도하고 사흘 지나면은 사는 게 바빠서 그 슬픔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집사람도 내가 죽으면 한 사흘 있다가 되돌아갈 거야. 이제 하루 울길래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집사람이 일주일을 우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이거 뭔가 다른데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봤더니 왜 우냐 생각해 봤더니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부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기 혼자 살 생각하니까 일주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구나. 그래, 내가 당신이 혼자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5년만 더 살아줄게. 그랬어요. 5년이 지났어요, 작년에. 작년이 지나서 이제 그만 가야 되는데, 알파님이 또 강좌를 주시니까 할 수 없이 또, 왜냐하면 제가 강좌는 되게 재밌거든요. 저는 치유자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게 제일 행복해요. 공부할 때는 예전에 한참 공부가 재밌을 때는 저녁 때 이제 공부 시작하고 탁 앉으면은 조금 있으면 혼해져요. 아니, 왜 혼해지지? 날이 밝고. 그래서, 어쨌든 5년은 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강좌를 또 열어주시니까 조금 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럼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치료를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분명히 치료가 되는 건데, 의사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 대전성모병원 갔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그분도 평생 백혈병을 치료하신 분이었거든요. 대전성모병원에. 근데 그분이 자기가 이거는 자신이 없다 그러세요. 자신이 없대. 그래서 이상하다. 똑같은 백혈병인데 왜 자신이 없다 그러지?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을 가보래요.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백혈병 치료를 잘한다 그래요. 거기 갔더니 그분 선생님이 이제 검사를 다 하고 나서 약은 없는데 치료를 안 하면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치료를 하면은 한 1년 가까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더 살 수 있대요. 항암을 하면은. 근데 항암제가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 말이 뭐 몇 달 더 산다고 뭐 항암을 하냐 그러다가 하도 이제 성화를 불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자주 가면서 이제 그 교수님하고 좀 친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스럽게 교수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훅 쉬면서 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항암해도 안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골수 이식이에요. 골수로 싹 바꾸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백혈구 다 죽여버리고 골수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엄청 어렵고 힘들어요. 그 골수 이식하면은 한 1년 더 사는데 돈이 한 3천만 원 더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왜냐하면 혈액 문제잖아요. 혈액 문제거든. 혈액의 줄기세포가 뭔지를 현대의학이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뭐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집사람이 딱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치료를 해야 되겠다. 무엇으로 치료할까? 제가 무엇으로 치료했냐면은 이걸로 치료한 겁니다. 생각으로. 이걸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분명히 내가 나중에 다 낫고 나면은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증거를 남겨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올렸어요. 이제 엘리막장 유튜브 1번이 백혈병.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진단을 어떻게 받았고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렸습니다. 이겁니다. 전자는 빛인데 빛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생각으로 움직였다. 내가 그때 아주 고만 살기로 확실하게 결정하고 막 뭐 울거나 말거나 난 몰라 이랬으면은 분명히 갔습니다. 분명히 갔고 그때 제일 고민했던 게 애들이 아직 어린데 얘네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기 바빠서 조금밖에 안 슬퍼해. 그건 뭐 너무 명백한 거야. 그 걱정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기로 했다가 집사람이 혼자 먹고 살 능력이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5년 더 살자. 그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은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었다기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몸으로 알았어요. 모든 것은 전자의 변화고 그 전자는 빛덩어리고 그 빛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해요. 그래서 생각을 먼저 어떻게 할 거예요? 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자. 그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애타게 살자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보람 있는 해야 되니까 그거 아닙니다. 보람 상관없어요. 죽음 앞에서 보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나 줘버리 소나 줘버려도 돼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명예, 돈 별거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를 삶으로 이끄냐 하면 놀랍게도 재미였어요. 재미. 뭔가 재밌는 일이 있어야 돼. 재미있는 미래가 있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그거 한참 찾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뭐가 재미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막, 재밌어서 더 살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못 해본 거 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일 해보고 싶은 게 룸사롱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직장에서도 전부 일요일만 되면 룸사롱도 가고 캬바레도 가고 막 모임에 가고 나는 교회 가서 찬양단하고 막 애들 가르쳐야 되니까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룸사롱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룸사롱을 막 검색해 봤어요. 돈은 얼마나 들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검색해 봤더니 재미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재미가 아니에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 할까? 이제 뭔가 막 보람 있는 일을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놀랍게도 그 재미라는 게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저한테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병을 고쳤습니다.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중요한 핵심인데. 네. 전자가 빛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 가설에 의하면은 그 빛이 내 생각으로 움직인다. 에너지는 정보가 이끈다. 이거는 이제 양자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양자물리학 표준 모형이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2세대, 3세대 이건 잊어버리세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업커커, 다운커커는 핵의 문제예요. 핵의 문제. 건강과 관련 이것도 잊어버리세요.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빼고 그럼 이거 두 개만 남아요. 이 두 개만 남으면 이게 전자예요, 전자. 이건 전자 뉴트리노예요. 근데 전자가 에너지가 0.5 메가 일렉트론 볼트거든요. 이게 50만 일렉트론 볼트고, 전자는 뉴트리노가 2.2 일렉트론 볼트. 이 에너지가 너무너무 작은 거라서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있지만 잊어버려도 돼요. 오로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전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게 왜 2세대, 3세대는 왜 잊어버렸겠냐 하면 이거는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져요. 그 금방이 얼마냐? 10의 마이너스 20 승초. 동그라미 20개 분의 1초 만에 사라져요. 이 중에서 제일 오래 남는 게 스트레인지. 이건 이상한 놈이다. 이건 되게 오래 남는다. 그래갖고 스트레인지예요. 이건 몇 초 만에 사라지느냐? 10의 마이너스 15승초. 15분의 1초 만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관없어요. 잊어버려도 돼요. 그 다음 거 이거 핵의 문제. 핵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에너지가 작아. 상관없어. 이거 하나만 남아요. 우리 몸의 변화는 전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서 글로온 강력, 보존, Z 보존, W 보존, 이거는 양력. 이거 둘 다, 세 개 다 핵의 문제, 핵의 문제. 오로지 여기서 전자기력 상관 있는 건 포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다른 거는 건강, 치유와 관련해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이것만 하면 돼요. 빛과 전자만 하면 돼요. 그 우리가 말하는 전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진동의 에너지. 전자가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전자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통 양전력이 쓸 때 단위가 보통 2mA부터 쓰거든요. 2mA. 2mA에서 최대 한 10mA 정도 써요. 보통 쓰는 게 한 5mA 정도 써요. 이렇게 딱 대고 에너지를 쓸 때 5mA 정도 써요. 그러면은 참 좀 감사한 게 물리학자들이 이거 다 계산해 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1mA라고 하는 것은 6 곱하기 1000조 개의 전자가 진동하는 에너지예요. 6000조. 6천억이 아니고 6천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의 어떤 숫자 개념은 뭐 상상을 초월해요. 어마어마해요. 에너지가 부족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막 어려워도 내 생각만, 내 정보만 똑바로 그러면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회복된 게 뭐가 회복된 거냐 하면은 저는 이제 백혈병이 어떻게 온 거냐 하면은 1번 염색체 하단이 잘린 거예요. 잘려졌어요. 잘려서 없어졌어요. 다른 백혈병은, 다른 암은 되게 이게 치환이 되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쌍이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잘려서 없어진 것은 복구를 할 때에 없는 거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창조적인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게 복구 같아요. 누가 복구를 해요? RNA가 복구해요. 그러니까 복구하는 RNA가 있어요. 염색체가 손상을 받으면 그것을 손상을 받거나 뭐가 잘못됐을 때, 변이가 됐을 때 그걸 복구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복구를 했어요. 어떻게 복구했느냐? 제가 약 안 먹었거든요. 한약은 좀 먹었어요. 항암제 안 했어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칼슘, 뭐 아연 이런 거 많이 먹었어요. 프로폴리스 이런 거. 근데 복구가 됐어요. 실제로 복구가 됐거든요. 나중에 안 믿기시겠지만은 없던 게 다 살아났어요. 복구가 됐는데 누가 복구했느냐? 세포 안에서 복구한 거예요. 복구하는 작용은 전부 전자의 변화예요. 그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냐? 내 생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 그건데 거기서 작동하는 숫자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도 보통 5mA 정도 쓰니까 30 곱하기 1000조 개의 전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정보를 담아서 움직이면은 되겠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깨달음 지금, 두 번째 했죠. 네, 둘 했죠. 셋. 그럼 이 전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 부분이에요. 전자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이제 우주론이라고 있어요. 빅뱅. 처음에 이제 뭐 어떻게 시작되냐면 없음에서 있음이 생겼다. 뭔 말이야, 도대체. 없음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치자. 처음에 온 우주가 하나였어요. 이만한 하나. 그러니까 작다 크다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어쨌든 모든 게 하나였어요. 하나. 모든 게 하나였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온도가 10분의 1도, 10만 분의 1도가 온도가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원인 때문에 10만 분의 1도의 온도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 안에 가득 차 있던 에너지들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갖고 이제 세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우주론이라고 해요. 그 우주론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믿기지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세계라서, 너무 어마어마한 세계라서 믿기지가 않아요. 그 우주론을 보면서 제가 원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뭐 날라리긴 하지만은 아무튼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무한하다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가 무한한데 그게 전부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온 우주에서. 이걸 한번 실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달을 쳐다보세요. 달을 처음에. 별은 너무 머니까 달을 쳐다보면 훤한데 달이 보이잖아요. 포톤,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와서 어디로 들어가면 내 눈 속으로 들어가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초당 수천억 개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안 나와. 그죠? 눈으로 들어갔는데 빛이 안 나와. 어디로 간 거예요?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손과체로 들어가요, 사실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덜 놀라운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은, 별을 한번 보세요, 별을. 저 별이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예요. 1초. 그걸 몇 초 동안 달려왔느냐 하면은 60초 곱하기 60. 1분이 60초니까 60초 곱하기, 그 다음에 60분 곱하기 24시간, 그게 하루잖아요. 곱하기 365 곱하기 4. 제일 가까운 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달려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내 눈 속으로 쏙 들어가요. 포톤이. 세상에. 내가 별을 보는 순간 저 별에서 달려온, 그 오랜 세월 동안 달려온 빛이 내 눈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늘이 내려주는 무한한 은총의 빛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늘은 빛으로 생명을 키우고, 하늘은 빛으로 생명을 키우고, 우리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치유는 뭐냐면, 사람은 빛을 나눈다. 빛으로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하늘은 빛으로 생명을 키우고, 사람은 빛으로 생명을 나눈다. 하늘은 빛으로 생명을 키우고, 모든 생명은 예외 없이 그렇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존재하는 거예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무한한 빛,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세 번째 깨달았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양자물리학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빛이 들어올 때 우리 몸에 빛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음식으로 들어와요. 이제 동물은 식물을 먹어서 동물 음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늘은 식물이에요. 그럼 식물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은 정확하게 680 나노미터 파장, 700 나노미터 파장 두 가지를 흡수하는 빛 수용체가 있어요. 빛 수용체, 포토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빛 수용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빛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전자, 어디서 온 전자? 물에서 온 물을 분해해요. 분해해서 거기서 전자를 가지고 빛을 전자에 담아요. 그럼 이 전자는 에너지가 가득 찬 전자가 돼요. 이 전자가 엄청 또 진동하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탄소 6개를 탁 모아가지고 전자를 탁 담는 거예요.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모든 생명의 에너지의 기초는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탄소 덩어리인데, 그 탄소는 전자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자 속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무한한 빛, 그것이 담겨 있는 전자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 에너지 기본이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탄수화물 싫어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 속에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 모든 간에 들어가면 우리 몸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는 아세틸 코엔자임 A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들어가요. 들어가면 걔가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핵산과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게 분해돼 가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거기서 놀랍게도 그 전자를 똑 떼요. 전자를 똑 떼 가지고 이 전자 속에 있는 빛을 빼내요. 빛을 빼내서 그걸 에너지로 사용해요. ATP라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에너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요. 키로로 따지면 50kg를 만들어요, 하루에. 그 에너지가 없으면 눈 하나 깜빡할 수 없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모든 생명 활동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건강의 에너지의 원천은 뭐냐? 원천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중학교 생물 책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은 이해가 안 돼. 근데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얘가 핵산도 만들어요. 핵산을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DNA 원재료 만들어요, DNA. DNA, RNA의 기본 재료를 이걸로 만들어요. 두 번째,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아미노산은 뭘?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물질 전부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를 만들어요. 전부 이걸로. 빛으로. 그러니까 전자가 아닌 건 하나도 없고요. 전자는 빛을 담는 그릇이라는 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이 치유의 근본이 이건데, 이런 원리로 치유를 정리한 게 여태 없었어요. 근데 요즘 막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저는 2010년도 거기서 웨이팡이 어디냐 하면 산동선 그 청도라는 데 가면 청도에서 버스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 안으로 들어가요. 거기 가면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조그만 도시에 인구가 얼마 800만 정도 돼요. 중국에서 800만 그러면 조그만 도시예요. 그 깨달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나면 이건 뭐 쉽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뭐 어려운 학문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다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몸에서 직접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은 잘 몰랐던 거죠. 예. 이게 별빛이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해서 예, 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몸은 전부 빛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준요법은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는 에너지를 이끌고 에너지는 정보를 나른다. 네. 그 정보와 에너지는 항상 같이 작동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는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는 전부 다 빛 덩어리예요. 빛이 어마어마하게 중첩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빛을 다 발산시키면 진짜 우주적인 그런 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태양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이걸 불타는 저 빛보다 우리 몸속에 들어가 있는 빛이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몸은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 정보가, 결국 생각이. 정보는 파동으로 존재하고 에너지는 빛으로 움직인다. 당연하죠. 처음에 하나였던 거고. 그래서 알파님이 처음에 양줄기 2를 만드셨을 때 그것은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하나였잖아요. 모든 게 하나였는데 이게 10만 분의 2도의 온도 차이를 이렇게 변해서 우주가 됐잖아요. 우주 전체에서 별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별 다 합쳐봐야 얼마 안 돼요. 전부.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였던 게 이게 늘어났다고 해서 이게 변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게 근원 에너지예요. 그게 스칼라 에너지고 그게 0점장 에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동은 보면은 0으로 돌아가잖아요. 근원으로 안 돌아가면 파동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에서 만일에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라면은 3으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3으로 가는데 여기를 거쳐가야 돼요. 여기는 0이에요. 여기가 근원이에요. 근원 에너지를 거치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안 돼요.
그 근원 에너지는 처음에 하나였던 거고, 처음에 하나였던 것이 뭉쳐져 나갔다 하더라도 큰 바탕을 이루는 거고, 에너지의 바다고 근원이죠. 그 에너지를 끌어 쓴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근원 에너지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알파님처럼 쉽게 이걸 끌어 쓰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어떻게 쉽게 더 효율적으로 끌어 쓸까에 대한 연구는 계속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전류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어떤 파동과 빛, 그것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정보를 담아서.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이제 5가지 정리했는데, 뭐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양전류 전신 통경락, 이걸 말초신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전부 신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보통 일반적인 치료법이에요. 마사지를 하든 수기 치료를 하든 뭐 침을 놓든 뭐 전부 말초신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치료지 본질적인 치료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양전류 세수양생. 모든, 그래서 이제 발생하고 처음에 세포 하나에서 우리 몸이 됐거든요. 엄마가 주신 반쪽짜리 세포, 아빠가 주신 반쪽짜리 세포, 그게 하나가 탁 만나더니 그게 막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그러더니 내 몸이 된 거예요. 근데 몸이 되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놀라운 진실이 하나 있는데 관리자가 있어야 이게 세포가 움직여요. 누가 지시해야 돼.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관리자, 처음에 관리자가 만들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관리자가 최종적으로 척수와 뇌예요. 관리자가 이렇게 쭉 자라서 나중에 뇌가 되고 그래요. 척수와 뇌가 온몸을 만들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병이 나도 고치는 것도 얘가 고쳐요. 그래서 척수와 뇌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게 세수양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기기동은 우리가 엄마 아빠로부터 원래 세포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 세포를, 원본을 그대로 보관을 해요. 원본을. 놀랍게도. 원본을 보관하는데 거기를 생식소라고 해요. 여자는 난소고 남자는 정소예요. 그 안에는 원본 세포가 있어요. 처음에 원래 받은. 그게 에너지로 계속 작동을 해야 돼요. 계속 작동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가 사실은 그 원본 에너지를 참조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원기가 잠들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몸의 노화가 시작돼요. 잠들면. 얘가 작동 자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깨워줘야 돼요. 이걸 깨워주는 요법이 원기기동 요법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방법은 되게 쉬워요. 엄청 쉬워요. 아주 간단해요. 그 다음 무의식 치료가 저는 이제 치료의 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다 인생을 고통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은 전부 과거를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사는데 어떻게 사냐면은, 내가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내 혼자만의 세상에서는 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되게 같이 살잖아요. 같이 살면서 예전에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었어. 라는 기억으로 내 현재를 살아가요. 또 예전에는 내가 되게 잘 나가서 돈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없어. 이런 결핍 의식으로 살아가요. 또 예전에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 미래도 별거 아닐 거야. 라는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요. 두려움 속에서. 결핍, 두려움, 또 원망, 근심, 이걸로 현재를 살아가요. 그래서 고통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미래를 갖다 살아야 돼요. 미래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장 쉽게 느끼는 게 돈이니까 돈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 통장에 지금 1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내가 한 20억 정도 있으면 좋겠어. 20억 정도 있으면은 한 5억짜리 땅을 사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20억. 그 미래거든요. 만일에 내가 미래에 가봤더니 2년 후에 내 통장에 20억이 있네. 그리고 다시 현재에 돌아오면 어때요? 안심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원래 그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교육을 받은 거야.
과거를 갖고 자꾸 따져. 성찰해야 된다 그러고. 아니, 성찰해서 뭐 하게? 성찰해서 뭐 할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내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미 존재하는 거거든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이게 된다. 그게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 이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한 것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야. 20억, 3년 후에 20억이라는 돈이 있는 그 현실을 선택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20억을 풀어야 되겠네? 20억을 풀려면 뭐 해야 되지? 맨날 생각하면 돼. 우리는 무슨 내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20억을 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은 어느 날 뿅 하고 들어와요. 이거 해야 되겠네. 저거 해야 되겠네.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사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왜냐하면은 만일에 내가 이제 싱글이라고 가정하면은 나는 이런 사람하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성격은 이렇고, 모양은 이렇고, 건강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막 이런 자기 배우자에 대한, 이성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미래잖아요. 미래가 내한테 현실로 온다는 것을 알면은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그죠? 또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서 이걸 알고 싶어. 이것만 알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 나는 알고 있어. 막 이럴 것 같아. 그럼 공부해서 미래가 나한테 오면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래가 이미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살면 불행하고 미래를 갖다 살면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 무의식질이에요. 과거로부터 놓여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 놓여지냐면 과거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으로 들어가면 무의식은 무의식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과거에 무엇인가가 막 엄청난 엉어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엉어리져 있는 게 막 올라와. 그것이 무의식에서 내가 대뇌가 알아차리는 못하는 상태에서 내 의식을 자꾸 조정해. 자꾸 화를 내게. 화낼 일이 뭐 있어?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네? 나하고 다르네? 이러면 되는 건데 화를 내게. 내 무의식, 내 기억에 뭔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들어가서 과거의 무의식을 쳐다보고 그때는 엄청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때는 엄청난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현재에 들어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거 갖고 내가 왜 힘들어했지. 뭐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래를 꿈꾸게 해요. 꿈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어진 건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무의식으로 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꿈꾸면 이게 막 너무 생생해요. 너무 생생한 현실감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내 무의식이.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근데 이걸 아시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혹시 미래에서 온 사람 아니야? 타임머신 타고 온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부럽죠. 우리는 저는 키가 작아서 20억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2천억, 2조 이런 세계에서 살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저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제일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쿤밍에서 이제 생태마을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내가 이제 마을을 해봤으니까 자기가 생태마을을 하고 싶대. 치유마을을 하고 싶대. 그래서 첫 마디가 제가 현금은 한 200억 있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200억 그러니까. 2억 그랬으면 좀 제가 괜찮았어도 200억 그러니까 내 인상을 팍 썼어요. 그랬더니 내 눈치를 살피더니 필요하면 한 200억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옷 만들던 사람이에요. 또 어떤 공장 하던 사람은 아무튼 아파트가 100개가 있더라고요. 아파트 100세대. 한 번에 아파트 살 때 한 동씩 샀대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이만큼도 연연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꿈을 꾸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계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그게 돼요. 미래를.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니까 자기가 행복해하는 그 미래를 그것이 양조류,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구하는 양조류 무의식요법이에요. 제가 너무 과장되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무의식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됩니다. 양조류 무의식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는 이제 좀 조용해야 되고 서로에게 좀 신뢰관계가 형성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양조류 무의식 치료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숙달이 좀 돼야 됩니다. 암치료. 제가 이번에 암치료하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은 놀라운 게 암을 치료하는데 척수하고 뇌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미쳤다 싶어요. 의사들이 왜 척수하고 뇌 치료를 안 하냐고요. 암 치료하는데. 항암하고 막 암 치료하면 전부 막 뇌가 나빠져갖고 기억력 없어지고 막 이상해져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관리자거든요. 이 세포의 관리자예요. 간암이다. 간 세포를 관리하는 게 척수 7번부터 5번부터 11번까지거든요. 척수 5번부터 11번 그 안에서 간에 있는 모든 세포를 세포 단위로 전부 점검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걸 최종적으로 뇌에서 하고. 그럼 척수하고 뇌가 약해져. 항암하면서. 그럼 암이 치료가 되겠어요? 안 돼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적을 때는 이게 치료가 돼요. 근데 3기 B, 3B기부터는 안 돼요. 항암제 갖고는 안 돼. 될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암 치료할 때는 척수 치료, 뇌 치료는 필수예요. 이거 제가 놀라웠던 것은 이제 제가 암 진단 받고 나서 많은 암 환자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이거를 시도하는 사람도 없었고 병원에서 그 치료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암 치료는 반드시 뇌와 척수를 같이 치료해야 잘 된다. 뇌와 척수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강좌할 때 이 의식적인 치료 방법과 암 치료법을 이제 매월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례만 말씀드리고 그칠게요. 이게 그리고 나서 제가 사례를 쳐다봤더니 벌써 한 100몇 년 전에 미국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전기치료. 저 혼자 알고 있던 게 아니었다. 100년 전에 이렇게 했고요. Y브레인이라고, Y브레인 나중에 한번 쳐보십시오. Y브레인 꽤 오래됐는데 우리나라 제일 먼저 전기약,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2mA 여기 불이 이렇게 띠를 해갖고 띠를 메고 있으면 여기 2mA 전류를 넣어줘요. 그러면 뇌가 치료되는 그런 거예요. 우리 제포 붙이는 것보다 훨씬 못한데도 엄청 많이 이제 미국에서 승인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2023 올해 거예요. 올해 미국에서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건데 저도 Y브레인이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2.0mA라고 써 있어요. 2mA. 이거 하나 주는 거예요. 저것만 갖고도 파킨슨, 간질, 이거 다 된대요. 이 서울대가 서울대를 줄인 말입니다. 서울대. 최영준 교수 유튜브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놀라운 게 이스라엘 노보큐 저기도 뭔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패치 붙여가지고 전기해서 뇌종양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폐암, 췌장암, 난소암, 간암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뉴아인에서 똑같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뇌와 신경 치료 쪽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하면 제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맨 왼쪽 망막질환 치료기 뭐겠어요? 2mm, 3mm, 2mm, 5mm 하고 다 해요. 각막질환, 안면신경, 이거 다 의료기로 전자약으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전자약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식약청뿐만 아니라 미국 FDA 받고 유럽 받고 다 받았어요. 다 허가 받아서 제품화된 거예요.
편도통증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저기 뭐가 들어가요? 전류밖에 안 들어가요. 2mA. 전기만 넣어도 이게 된다고 뭔가 자료가 나왔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기만 들어가나요?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일정 부위에 기계를 갖다 대는 걸로 끝나요. 우리는 손으로 온몸을 다 만질 수가 있습니다. 강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에너지, 빛을 움직이는 의식의 에너지를 같이 넣어줄 수 있고, 알파님이 그동안에 개발해 놓으신 파동 에너지를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전 세계를 뒤져보십시오. 아직 그런 정도까지 간 데가 없습니다.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때가 됐다고 느껴요. 때가 됐다고. 왜냐하면은 알파님 오랫동안 파동 전사 이런 정보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해 오셨고, 지금은 뭐 어떤 정보도 다 이렇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영환 선생은 제가 이제 왜 이영환 선생은 사실 제 그 중고등부 교회 다닐 때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 마을에 있다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같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제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보면 양절유기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절유기는 바깥에 이렇게 만져지는 신경으로는 다 통할 수가 있는데 저 속에는 못 들어가요. 이 속 깊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속 깊이 들어가는 걸 좀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뭐 초음파가 가능할지 고주파가 가능할지 막 하다가 인디바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그런 기기를 제일 잘 만든다, 개인용. 왜냐하면 이거 맨날 병원 가서 돈 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병원에 한번 그 심보원을 하려면 30만 원씩 줘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기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휴대용으로 인디바 회사 그 기술에다가 알파님의 이론을 접목해갖고 만들어냈죠.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거 영상 많습니다. 에너지 치유, 뇌세포를 재생한다. 2, 3mA예요. 아주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이제 손으로 사람의 몸으로 직접 넣는 거지만 저거는 그냥 패치 붙이는 거예요. 잠깐 보실까요? 시간이 없지만 잠깐만 한번 볼게요. 뭐 그냥 소리 안 들려도 됩니다. 이분 뇌졸중이신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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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환자예요. 전기단자의 생리식염수를 붓고 환자의 이마에 붙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죠. 식염수. 그 전기 자극이 이제 스펀지 통해서 잘 전달되고 2mA의 약한 전기가 2mA. 환자의 뇌 안으로 전달됩니다. 2mA가 그냥 느끼는 정도 아주 약한. 전기 자극은 이마 바로 안쪽 전두엽으로 들어가도 신경회로를 따라 뇌 깊숙한 기저핵 부위에 도달합니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2mA 이마에 붙였더니 저기 치매가 효과가 인지 장애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얘기. 이 사람은 뇌졸중 얘기예요. 이것도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이건 외국에서 한 건데 척수신경이 전기로 계속 넣어줘도 척수신경이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고, 이거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 치료해주고, 이 할아버지 치료하기 전에 저를 치료했어요. 양절주기로. 했는데 제가 암을 2달 만에 증상은 없었는데 그 2달 동안 어느 정도 있냐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엎드려 있는 게 접니다. 처음에 이제 치료 시작해갖고 2달 만에 이제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막 집도 짓고 다 했거든요. 알파림 연구소도 그때 지었어요. 근데 2달 동안은 제가 항상 누워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아들이 늘 매일 저렇게 해줬어요. 양절기로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암난 얘기 한 5분만 잠깐 할까요? 한 5분만 할게요. 암이 낳은 얘기. 뭐 이 얘기는 제가 암에 걸렸었다. 진짜 걸렸다. 가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검사 여기 이만큼 절단돼가지고 그랬다. 검사 결과. 그 상태가 되면 네. 온몸의 모든 체세포에 일본은 그 유전자가 손상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특정 부위에 어떤 저게 20개 중에 3개만. 20개 중에 3개? 예. 확률적으로 그렇게 잘리는 예, 검사했더니 20개 중에 20개 검사했는 샘플 중에 3개 정도 잘리는 게 발견이 됐다. 예,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치료 시작하고 나서 6달 만에 비정상 백혈구가 정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수치는 안 내려가고 비장이 엄청 커졌어. 비장이 여기서부터 여기 비장이 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왔었습니다. 나중에 예, 비장이 엄청 비대해가지고 비장이 혈액을 관리해요. 그 혈액에 문제가 생기니까 과부하가 걸려서 예. 혈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백혈구, 적혈구가 다 3, 4일만. 이게 간인데 이 비장이 이게 한 반도 안 되거든요. 원래는 2배 가까이. 네. 지금은 만져본 거 없습니다. 그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만지면은 이만하게 나는 비장이 크다 이러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비장 다 사라지고 이제 왜 암에 걸렸는가?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걸렸을까요? 아니죠. 육체적으로 엄청 힘들었어요. 이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3년을 이렇게 했어요. 마을 만든다고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거는 힘들었죠. 운동을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이거는 몸에 좋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막 매 분기 때마다 선교 나가고 그 중에 또 환자들이 찾아와요. 막 들짐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내려놓고 와서 또 치료해주고 다시. 환자들 치료하면서 타키 같은 거 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겁니다. 절망이 무기력을 낳고 무기력은 슬픔을 낳았다. 감정적인 게. 네, 의식입니다. 에너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절망이 왔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3년 동안 마을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뜻이냐면 12명의 제자와 같이 들어가서, 근데 제자라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거나 12명이 모여서 행복한 마을. 사람이 오는 즉시 회복시켜서 또 내보는 그런 마을을 만들겠다 그랬는데 막상 교육할 때는 다 좋은 제자였었어요. 근데 막상 돈이 들어간 일이 생기니까 안 돼. 안 되는 건 괜찮아. 나는 아침 5시부터, 아침 7시부터 밤 5시, 저녁 5시까지 매일 일을 하잖아요. 밥을 5끼를 먹었어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분들은 가끔 와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죠. 왜 이건 안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한 번 그러면 괜찮은데 맨날 그래, 맨날. 완전 상전이야.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나중에 제가 이렇게 딱 나을 때, 2달 있다가 이제 제가 몸이 회복될 때 그때 꿈을 탁 꾸는데 이런 상황이었어요. 비탈길에, 험한 비탈길에 제가 리어카를 끌고 막 무거운 짐을 끌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밑사람이 잡아 끄는 거예요. 못 올라가게. 이거 놓치면 사고 나게 생겨서 놓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고 막 끙끙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이 세레스 덤프차를 탁 타고 오시니 부릉 타라! 그래 휙 타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 3년을 그렇게 하면은 너무 힘들어서 그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게 다 나았습니다. 의사들은 나았다고 얘기를 안 해줘. 그래서 제가 지금 나았다고 말을 못 하다가 얼마 전에 병원 가서 검사하고 다 나았네. 그래서 나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한방불 7가지 약 조정력 썼고 양절육이 신보력이 있는데 다 필요합니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약 조정력, 식물은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다 갖고 있어요. 반면에 항암제는 극히 적어요. 항암제는 극히 적어서 식물 약을 꼭 써야 된다.
근데 마침 박양호 선생님이, 그쪽 대가가 박양호 선생님이에요. 박양호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직접 찾아오셔갖고 자료 다 주고 가시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네. 암 치료 때 하시죠. 네,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일본까지 건강식품 잠깐만 건강식품만 잠깐 보여주십시오. 메모해도. 네. 아니, 필요하면 제가 이 PPT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촬영을 여기서 마치시고 다음 살짝 보기만 여기서 중지하시죠. 예. 제가 나머지는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